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어떤 걱정을 하게 될까요? 은퇴는 많은 고민을 남겨주는 인생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급여가 사라지고 만날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돈은 없고 시간만 남아도는 일상을 접하곤 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내 걱정거리가 쌓이기 시작하죠.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안정적 인생 2막을 갈망하는 5075 세대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코갈TV 이종범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은 없고 시간만 남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은퇴 후를 대비해서 각종 연금은 기본이고 부채도 청산하고 수많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취미생활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면 돈은 없고 시간만 남는 일상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실감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2018년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에서 수도권에 살면서 직장이나 직업에서 물러난 65세에서 75세 65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생활 이모저모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의 화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걱정거리를 하고 있을까 였어요. 국민연금은 기본에 해당하는 은퇴자산이죠. 그러므로 18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소득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은 없어도 국민연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다만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100년 행복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항목 중 1위는 조사 대상자의 51%가 의료비를 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퇴를 앞둔 50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계도를 그려보면 50대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학업 중이거나 사회초년병이 대부분이죠. 이 말은 50대는 부모 봉양과 자녀 뒷바라지 그리고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삼중고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모 봉양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50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녀 뒷바라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50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겠죠. 은퇴 후 소득이 줄거나 끊어진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수입원으로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겠죠.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2214만 명 중에서 1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30만 명 수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5.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죠. 물론 100만 원의 국민연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부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각종 연구기관이 발표한 자료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노인 가구의 소비 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서 밝혔던 것처럼 은퇴 부부 표준생활비는 21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100만 원은 표준생활비의 48% 수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연구 보고서에서 밝혔던 보건비용은 33만 7천 원으로 국민연금 100만 원 소득자의 33.7%에 해당할 만큼 보건의료비가 주는 압박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의료비를 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민연금 수령자가 걱정하는 경제생활 이모저모 두 번째는 금융자산이 바닥날까봐 34%, 세 번째는 생활 수준이 추락할까봐 역시 34%로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계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부동산 자산 편중도는 너무 높은 상황이죠. 도표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통계값이 없어서 편의상 2012년에서 2013년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24.9%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60.1%, 미국 70.7%, 영국 49.6%의 금융자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비금융자산에 묶여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개간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분석 학술지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은퇴 가구의 자산 보유와 영향 요인 분석이 그것인데요. 이 논문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의 은퇴 가구의 자산 변화 추이와 자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이미 은퇴 상태인 3,100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자산은 2억 17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이 1억 7,209만 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어서 금융자산 2,229만 원, 사업자산 200만 원, 보험자산 72만 원, 기타 자산 307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자의 평균 자산은 2억 원 정도인데 반해서 금융자산은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월 식비로 60만 원, 보건의료비 33만 원, 주거유지비 18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매월 3가지 비용만으로 111만 원을 지출할 경우에 금융자산 2,229만 원은 약 21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만으로 원만한 노후 생활은 불가능하겠죠. 물론 기타 연금성 자산이 없다면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이 바닥나는 것은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문제와 닿아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쌓아놓은 돈이 없다는 것을 걱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국민연금 수령자가 걱정하는 경제생활 이모저모 네 번째는 나중에 요양비를 댈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29%가 답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노년기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노후라면 걱정도 아니겠지만 돈 없는 노년기에 치매가 발생하거나 기타 간병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다면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노인 요양 문제는 돈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의 균열을 만들 만큼 위험도가 매우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선 영상 피할 수 있다면 절대 피해야 하는 50대 퇴직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걱정하는 경제생활 이모저모 나머지 요소들로는 홀로 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나중에 스스로 돈 관리를 못할까봐, 상속 재산이 남지 않을까봐, 자영업으로 손해볼까봐, 자녀를 돕지 못할까봐, 금융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까봐, 마지막으로 금융 사기를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수급자는 60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92만 원 수준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100만 원에 근접한 국민연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턱없이 부족한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에만 기댄 노후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일하지 않는 노후는 기대 상황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상 서두에 은퇴 후 돈은 없고 시간만 남는 삶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은퇴 전에 상응하는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상적인 은퇴자의 삶을 묻는다면 좁은 소견이지만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하는 노후가 행복이다. 그렇다고 해서 은퇴 전에 하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9시간 일하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영상 활동하는 노후가 답이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일과를 3등분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나를 위한 시간, 가족을 포함한 우리들의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3분의 1을 쓰는 거죠. 자기 개발 시간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분의 1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소득을 발생시키는 소득활동 시간입니다. 물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선 그리기처럼 딱 떨어지게 사용할 수는 없겠죠. 개념적으로 3등분을 하자는 뜻인 만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원인 없는 결과도 없지만 과정이 빈약한데 결과물이 좋을 수도 없습니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은퇴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 언급했던 요소들을 고민해 보시길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